이런 분들 무릎 통증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박 교수님? 예, 아마 사례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치신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여기 무릎 모형이 있습니다만은 요 사이에 무릎과 무릎 위아래 뼈 사이에 연골, 특히 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상이 되고 또 닳아버리면 지금처럼 관절염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꼬부리고 앉아 있는 거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 생활, 침대 생활하는 게 더 생활하기 편하겠고요. 네. 쪼그려서 뭐 이렇게 집안일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기라든지 이런 걸 기계를 이용하셔야 되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갖다 이제 강화시키면 좀 이런 통증이 완화될 수가 예방이 되는데 운동을 하기가 걷기가 좀 어렵죠. 이분은 충격이 바로바로 무릎에 가니까 그래서 체중 부하가 좀 적은 수영 같은 게 좋고 실내 자전거도 괜찮은데 안장을 좀 높여서 무릎이 많이 안 구부러지게 네. 또는 뭐 이렇게 그 쿵쾅 뛰는 거 말고 스테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쿵 누르면 쑥 들어가고 네네. 올라오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정심해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아주 관절염이 심해서 더 이상 뭐 그런 수술 갖고 어렵다고 하면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관절 치환 수술도 있습니다. 일단은 나에게 맞는 치료법과 운동법을 잘 찾아야겠고요. 아울러서 꼭 기억해야 되는 통증 잡는 핵심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무릎 종아리 통증 잡는 핵심 비법. 첫 번째, 무릎 통증의 약과 주사 무조건 피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종아리 통증은 혈관 질환을 감별하라. 두 가지 주셨는데요. 일단 무릎 통증의 약과 주사를 무조건 피하지 마라.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아까 뭐 부종이 된다거나 물이 찬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무릎이라는 것은 두 개의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윤활 작용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윤활 작용을 해줘야지 아픈 게 없는데 물이 차버리면 그런 윤활 작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찬 경우는 그걸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스테로이드 주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염증성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물이 계속 찰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지 않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례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거는 뭐 제 임상에서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 자체가 아주 위험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짧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퇴사두근이나 이런 거 같은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꾸준히 병행하면은 좋아지게 되고 그러나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먹는 약, 그 관절염 약 무조건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맞아요. 내성 생긴다, 부작용 생긴다 하는데요. 이 관절염 약의 많은 경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스테로이드 외에 이제 다른 소염 진통제인데요. 통증이 심하면 이런 약들을 이제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또 통증만 없애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소염이라는 거는 염증을 갖다 억제하는 겁니다.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만성 염증을 완화시켜서 치료제 역할도 하는데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절염 약들은 위장장애, 위장관 출혈이든지 신장 네네.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하고 이게 맞는 상황인지 그 주치의하고 병원에서 잘 처방을 받고 부작용을 확실히 안 다음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과 주사를 무조건 꺼릴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 그럼요.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비법이 이제 종아리 통증인 경우에는 혈관 질환과 잘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척추에 의해서 종아리가 아프거나 근육에 의해서 종아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혈관 질환하고 척추 원인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지 만약에 잘못 치료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척추 질환일 때는 되게 쥐가 나고 화끈거리고 저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혈관 질환 때는 뭘 꽉 조이는 것 같이 하는 느낌, 그다음에 저리고 이런 느낌이 있고 위치도 되게 허리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발 혈관의 문제는 아래서 올라온다. 그래서 꼭 우리가 발등에 혈관이 잘 뛰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저리는 게 특징적으로 신경인성 파형이라고 해서 척추 질환이고, 그다음 많이 다리를 쓰게 되면 무조건 아프게 되는 게 혈관성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갈 때 악화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무릎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아프다고 그러면 그건 혈관성이고, 네. 그다음 내려갈 때 조금 나아지면 이게 이제 구불리게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통증이 좋아지고 올라갈 때는 뒤로 젖혀지니까 커지니까.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엉뚱한 치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통증이나 이 종아리 통증을 방치하면은 낙상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요, 교수님? 아, 그렇죠. 그 통증이 있으면 특히 다리 통증이 있으면 잘 안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력이 감소가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골밀도도 떨어집니다. 또 관절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관절이 굳고 유연성도 떨어져서 넘어질라 그럴 때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균형 기능,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면 골절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 또 뭐 뇌출혈 이런 게 오게 되면 합병증으로 위험한 경우까지 초래하게 될 때가 있어서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정말 연세 드실수록 더욱더 각별히 살펴야 되는 무릎 통증과 종아리 통증인데 도움되는 마사지와 스트레칭 배워보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고 네. 우리 김덕현 씨가 한번 시연 같이 해주시죠. 무릎 통증 이게 앉을- 잡아볼게요. 지금 이제 무릎이 아까 그 무릎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때리시려고 그러시는 그런가요? 삶아요. 본인이 뭐 이런 적당한 걸로 해서 아플 때 만약 뭐 TV 시청 같은 거 하시다가도 네. 집마다 그냥 밀대 하나씩 가볍게, 있잖아요.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가볍게 마사지 가볍게. 눌러주시면 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냥 누르는 이게, 네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시, 대퇴. 틈나는 대로. 특히 이쪽 거위발근이 아프니까 거위발근 이렇게 쪽으로요? 안쪽으로. 안쪽. 네네. 자, 그다음에 인대가 붙는 부위는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위발근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쓸어주듯이. 이렇게 손가락 볼록한 쓸어주듯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인대 네. 있는데도 이렇게 가볍게 또 이 슬개골 위에 인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네네. 한번 예. 그동안에 이 마사지 받았던 거랑은 좀 네. 많이 틀린데요. 네, 특히 이쪽이 많이 굉장히 아프게 부드럽게. 됩니다. 네. 네네. 이 오일 같은 걸 바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네. 훨씬 더 예, 예. 편하게 누를 수가 있게 편하게 되죠. 눌러서. 네. 어떠세요? 예, 시원하세요? 마치 무릎이 초음파 받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김영철 교수님 일단 자리로 모시고요. 네. 노건우 트레이너님 부탁드릴게요. 종아리 통증에 도움되는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 앉겠습니다. 네, 매트 위에 앉고 신발을 벗으셔서 신발 벗고. 네 수건을 활용하고 역시 수건이 네. 등장했어요. 오늘은 도구를 좀 많이 사용하죠. 네, 아주 시원하게. 수건이 굉장히 활용적으로 많이 쓰이네요. 네, 예. 방금 부드럽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좀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무릎 아래쪽에 발을 딱 대세요. 네, 무릎 아래쪽에. 무릎 밑으로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발끝에 수건을 걸고요. 자. 네, 허리가 타이트하니까. 예, 예. 자, 그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당기지 마시고 체중을 이용해서 쭉 뒤로. 그렇죠?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종아리 어떠세요? 쫙. 아, 네. 종아리 밑에가 좀 굉장히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위로 쭉 혈액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죠? 예. 네, 쭉 스트레치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대표님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하겠습니다. 혈액뿐만이 아니라 네. 피도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잘 배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아리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사지나 압박법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제 붓기나 열감 이런 게 있을 때는 급성기에는 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사 치료할 때도 주사 치료 지난 다음에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부터 운동을 하라 이렇게 되고 네. 만약에 상처난 부위에 무리한 자극을 안 주면 되죠. 염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만약에 그걸 잘못했다가 뼈 조가리가 척수나 신경을 찌르게 어머나. 되면 큰일이 나게 돼요.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또 목이 예를 들어서 경화증, 인대 경화증이 있을 때 목을 많이 돌리게 된다면 척수가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뭐 멍들 때까지 해라. 어떤 분들은 오시는 거 보면 온몸이 멍이 들어서 아이고, 오시는 경우가 세상에.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듯이 가볍게 네. 그러나 단계적으로 운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한 자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명심해야겠고요. 스트레칭할 때는 어떤 주의점 지켜야 될까요, 박 교수님? 네, 유연성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력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스트레치 하는 그런 때 가서 같이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관절 운동이 조금 정상보다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기준을 갖고 맞아요. 하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려면 몸이 좀 약간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운데 갑자기 가서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걸은 다음에 약간 몸이 따뜻해지고 살짝 땀이 나면 더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 반동을 이용해서 강한 반동을 이용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반동은 좀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확 올리려고 그러다 보면 이 근육이나 뭐 인대가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쳤을 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쉬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